자, 유체수 5강 1단계 개념 정리 파트 삼각함수의 뜻과 성질 개념 정리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삼각함수,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함수인 삼각함수를 배울 건데 요 5강 파트는 이제 삼각함수, 즉 y는 뭐 sin x라고 일단 쳤을 때 요 각에 대한 요 값이 우리가 분명히 좌표 평면에 그릴 때 이게 실수 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근데 우리가 각을 쓸 때 그래서 60도라든 30도라든 뭐 그래서 180도라든 이런 것들은 도체계인데 얘는 180도가 숫자 180이랑 똑같은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체계가 실수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각을 갖다가 우리가 실수로 표현하기 위한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삼각 B에서 우리가 분명히 삼각함수를 배웠다 보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것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각들이 띠껏해야 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값에서만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각이 뭐 180도만 있는 게 아니라 500 몇 도도 있고 뭐 1000도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을 좀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호도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각과 호도법은 우리가 y는 sin x를 할 때 이 정의역에 대한 수체계를 실수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호도법이라는 녀석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내용을 이용해서 각을 갖다가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심각을 이용해서 즉 호도법을 이용해서 푸는 부채꼴의 길이와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식도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 각을 이제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다 이렇게 그렸을 때 뭐가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3사분면, 4사분면에 존재했을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부호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 삼각함수의 어떤 뜻과 성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강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5강에서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개정되기 전에 얘가 미적분 2파트에 있었거든요. 미적분 2파트에 있는 뭐 덧셈 정리라든지 또는 합성 뭐 이런 표현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프도 좀 간단한 그래프만 나올 거고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도 좀 간단한 녀석만 나오겠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항과 호도법 배울 겁니다. 자, 일반항과 호도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각의 정의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정의 내렸을 때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우리가 일반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초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때 여기를 오라고 놓고 여기를 뭐 반직선 x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얘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선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동경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움직이는 선을 뭐라고 한다고? 동경. 이렇게 OI의 반직선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경인데 얘는 움직인다라는 표현이야. 그리고 얘는 뭐라고? 시초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초선으로부터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걸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 얘기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을 이렇게 부호를 정의내려요. 어쨌든 간에 이 세타라는 녀석의 표현이 이 일반각이라는 이 세타는 봐봐 요렇게 되는 각의 요렇게 한 번만 간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정의를 내리면 얘는 요렇게 알파만큼 가서 세타를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간 것도 알파라 할 수 있겠죠.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동경이 여기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바퀴는 360도만큼씩 돌다 보니까 또는 이렇게 돌아도 되고 또는 거꾸로 돌아도 된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360도에다가 n배수를 했다는 거야. 1이 들어가면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고 2가 들어가면 두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면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이제 내가 세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80도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360도 곱하기 얼마?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이걸 세 바퀴 돌린 형태의 동경, 즉 0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면 시초선 이거고 동경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각이에요. 그래서 1080도는 0도랑 같은 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숫자를 일반적으로 확장을 시켜도 나는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부터 저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동경이 하나가 아니라 동경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패턴을 보시는 거예요. 동경이 몇 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좌표 평면에서 두 동경이 나타나는 가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 녀석을 일반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어떻게 구하니 이런 거죠. 자, 이거 식 외우지 마시고 좌표 평면 x축, y축이라고 두고 얘를 시초선으로 본 다음에 이렇게 동경이 움직일 거라는 거야. 근데 그때 이렇게 표현됐을 때 요거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일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또 다른 동경이 여기가 이제 베타가 있는 건데 이 알파나 베타는 한 바퀴로 돌려서 갔는지 두 바퀴로 돌렸는지 몰라요. 그쵸? 우리는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뭔가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잖아. 그럼 그때 항상 요 녀석의 표현을 할 때 일치한다 했을 때는 알파 빼기 베타를 하는데 즉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봐봐 이 각에서 이 각을 빼준 거잖아요. 그럼 360도로 묶어주면 n1 빼기 여기는 n2입니다. n2를 빼준 거에다가 분명히 요 알파와 여기 a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 표현이 b예요. 그럼 a에서 b는 똑같은 한 번만 갔을 때 각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쓰는 거야? 360도 곱하기 n1 빼기 n2는 어차피 정수니까 그냥 n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이렇게 0도가 있다. 0도는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이게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걸 지금 어느 때는 더해주고 어느 때는 지금 뭐 해주고 있어? 빼주고 어느 때는 빼주고 또 어느 때는 뭐 해주고 있어? 더해주고 있잖아. 이런 거는 0도, 90도, 180도 이런 것들을 뭐야? 특수각을 가리키는 녀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방법론적으로. 봐봐. 이번에는 자 어떤 동경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 있어. 그때 요 양의 방향 이루는 요 작은 각을 우리가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일직선이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주었을 때 얘가 베타인데 얘는 이만큼 같다고 생각할게. 이해하셨죠? 아 여기를 A라고 놓은 거야.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나갈게. 이거를 베타각으로 봤다. 그럼 분명히 일직선이 있을 때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뭐합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각과 이 부분 각이 서로 뭐예요? 여기 부분 각이 같으니까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뺀다라는 건 이 부분에서 요 부분을 빼고 나면 남은 부분이 어디예요? 남은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되죠? 180도잖아. 그러니까 180도를 만든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를 뭐 하냐면 이제 180도 각을 만들어서 360도 곱하기 뭐라고? n의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두 동경은 일직선이 있고 방향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자, 이 부분이 똑같은가 빼면 180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그림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x축 대칭이래. 자, 어떤 동경이 이렇게 a가 가는 알파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얘를 대칭 이동했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각을 나는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분명히 x축 대칭이니까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뭐합니까? 같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물리량은 얘가 똑같아. 그럼 봐봐. 이 b랑 a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360도가 되잖아. 그러면 360도 곱하기 n의 플러스 360도 이렇게 표현할 건데 어차피 이 360도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이죠. 그거는 정수니까 n도 정수고 n 플러스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x축 대칭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 대칭을 해볼게요. 이거 애우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우지 뭐라고? 마시라고요. 그냥 기억해 두라고. 그림 통해서 그냥 너네들이 표시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여기 각이 얘가 만약에 알파고요. A. 알파로 이루어진 동경이 A라고 하고 그 다음 Y축도 치니까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요각과 요각 서로 같을 거야. 그 다음에 요각과
요각도 서로 뭐야? 같을 건데 요 부분이 B라고 합시다. 얘는 베타예요. 그럼 요각과 요각이 같다 보니까 여기를 A라고 둔다고 하면 B 더하기 A, 즉 두 녀석의 동경의 합은 몇 도가 되는 거도 180도가 되지. 그러니까 0도, 180도, 90도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한다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냥 얘는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몇 바퀴 돌렸는 얘야. 그럼 이제 진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각은 이런 각들이겠죠, 사실은. 그렇죠? 자, 이번에는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할게요. 애우지 말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45도야 얘들아. y는 x는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분의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 이렇게 잡으면 분명히 예분의 밑변분의 높이가 여기 탄젠트 세트인데 그 값이 1이야 기울기가. 그럼 탄젠트 각이 1이 나오는 건 45도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각이 45도라는 거 알아. 자, 그랬을 때 하나는 여기 A각, 즉 알파라는 동경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B라는 각이 이렇게 대칭이동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요 각과 또 요 각은 서로 뭐 할 거고? 같을 거고, 요 각과 요 각은 또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그래 놓고 요렇게 이루는 각을 우리가 B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여기가 A면 여기도 뭐라고요? A가 될 거라고. 그럼 이제 보이시죠? 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고?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녀석을 더한 거고 90도를 표현했다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뭐라고요? 90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를 갖다가 애우시라고 애우지 마시라고. 애우지 마시라고요. 다음 y는 마이너스 x인데 이거 잘 안 나와요. y는 마이너스 x도 한번 해볼게 근데. 자, y는 마이너스 x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로 추가적으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두 동력의 대칭.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x는 이런 선이 될 거고,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각이 우리가 y는 x와 여기 90도 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고 여기도 45도고 여기도 45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135도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어쨌든 두 기울기가 곱이 1이면 수직각인 거 알고 계시죠? 그 표현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45도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얘에 대한 요 각이 이렇게 A 값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선에 관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대로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면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뭐 할 거고?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B각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 더하기 얘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70도가 되죠? 그러므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될 거라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얘랑 얘가 대칭이니까 여기와 얘와 얘도 대칭이잖아. 여기가 A면 여기도 뭐라고? A라고. 근데 요각은 B야. 그럼 얘랑 얘를 더해주시면 요각이 될 건데 요각은 90도, 180도, 270도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버렸죠? 네, 좋아요. 이것도 잘 안 보이냐 이거?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아니 너네도 모르겠구나. 지금 대답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거기 여러분들 다 그 교재에 있으니까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제부터는 각의 크기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모든 각의 크기를 정의내리시다. 즉 각을 확장시켰다는 표현입니다. 1번이 뭐라고? 여기 1번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요? 각을 뭐 했다고요? 확장을 시킨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합쳐서 특수각인 0도, 90도, 180도, 360도 여기 사이에 270도 이런 각들을 만들려고 더하기 빼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자, 다음 내용 보죠. 그래서 각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돼? 포도법, 즉 각을 실수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도형의 길이를 표현할 때 뭐 몇 센치다 이런 것들 다 실수죠.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게 크기를 원에 둘레 360도에 나타내는 60분법. 자, 60분법은 우리가 시계 생각하면 돼, 시계. 그래서 60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막 시계 나눌 때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는 요 각을 360도라고 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1분 갈 때마다 몇 도가 되는 거야? 총 얘는 몇 분이 되는 거야? 12시에서 1시까지 갈 때 60분을 가잖아. 이게 60도야. 1시에서 2시 갈 때, 뭐 3시 갈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시부터 아니 12시부터 60분 바보 아니야. 12시부터 어디까지? 3시까지 갈 때는 1시, 2시, 3시 되면 얘가 몇 도야? 각각이 30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요각이 30도다 보니까 여기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6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분당 0.5도로 표현한 각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 바퀴 돌렸을 때 원의 둘레를 한 바퀴 돌렸을 때 360도만 나타내는 60분법에서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호도법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원의 둘레를 360도로 쪼개서 나타내는 게 60분법이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호도법으로 우리는 바꿔서 이제부터는 계산할 거라는 거야. 그 표현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이유는 뭐라고? 각을 뭐 하는 거야? 실수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역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 내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고 1도는 180도는 파이라디안인데 이거는요. 다시 호도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 봐봐.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길이, 자, 요 반지름이 R이라 그랬고 요 호의 길이를 L이라 그랬는데 이때 얘가 이 호의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요 각을 우리는 1라디안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다시 뭐라고? 반지름이 R이라고 표현하고 호의 길이도 R일 때 이 중심각을 뭐라 한다고? 1라디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봐봐. 이렇게 원의 둘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파이야. 즉 180도가 우리가 파이로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반지름이 지금 여기 R이죠. 그때 여기가 뭐야? 우리 원의 둘레가 2파이니까 이거 파이 R이잖아. 그쵸? 그러면 요 파이 R일 때 봐봐. R일 때 아니 호의 길이가 파이 R일 때 여기를 X라고 하면 그때 분명히 여기 R일 때 얘를 1라디안으로 정의 내렸잖아요. 그러면 RX는 파이 R이 돼서 뚝뚝 지워져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이 되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똑같은 값인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자, 호의 길이는 중심과 크기에 비례하니까 얘가 R일 때 파이배를 하면 중심각도 파이배가 돼서 180도가 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하시는 거냐면 60분법의 체계를 뭐 하는 거야? 라디안이 호도법의 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면 그냥 파이가 180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파이라더니 6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30도죠. 12분의 파이는 얼마니까? 파이가 뭐니까 180도랑 똑같으니까 얼마예요? 15도가 되겠죠. 4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얘가 파이가 180도니까 얼마야? 45도가 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30도를 갖다가 내가 뭐 하는 거야? 30도를 갖다가 파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했다는 건 도체계를 이렇게 지워주고 파이 라디안 책으로 바꾸는 거고 도체가 이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6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6분의 파이, 즉 파이가 180도라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습을 해보시면. 그럼 얘들아 2분의 파이는 얼마야? 파이가 180도니까 90도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볼게. 자, 60도 우리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곱해서 라디안을 바꾸는 거야. 3분의 파이 되겠죠?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도 돼. 파이가 180도니까 60도 만들려면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이 60도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엔 4분의 3파인데 얘가 180도야. 그럼 얼마입니까? 45에서 3 곱하면 135로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일반각, 즉 호도법을 가지고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13파이는요. 봐봐, 우리가 세타를 갖다가 360도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하면 도체계를 내가 갖다가 뭐하면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파이가 180도 보니까 360도는 2파이가 될 거고요. 플러스 얘는 알파 라디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3파이라는 것도 2파이의 6배에다가 그럼 12파이죠? 거기다 파이를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파이랑 똑같은 값인 거예요. 13파이는 180도랑. 자, 이번에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는 2파이를 가지고 마이너스 1파이를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6파이잖아. 거기다 플러스 3분의 파이 하는 거죠. 항상 여기 들어가는 각들은 양수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는 3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내용 상태상 어려운 거로. 그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우문식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아까 전에 봐봐. 여기가 호도법을 어떻게 정했다고? 반지름이 R이고 이 호의 길이가 R일 때 여기 1라디안이었어. 그럼 얘랑 곱한 게 얘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이 호의 길이가 파이 R이고 여기 중심각이 반지름 R일 때 여기가 파이 라디안이었어요. 얘랑 곱한 게 얘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호의 길이 즉 찍찍찍 여기 반지름 R이고 여기가 뭐야? 호의 길이가 L일 때 여기가 세타 라디안이면 그때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 자 반지름과 중심각 길이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면 마찬가지로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약간 삼각형처럼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면적이 2분의 1 R이라고 생각하면 L 대신에 R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R 제곱 세타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넓이를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표현하는 거, 넓이를 반지름과 중심각으로 표현하는 거,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돼요. 뭐 한다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문제를 이제 보자고요. 저 공식을 썼겠죠. 자, 3분의 파이, 즉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 3이고 좀 씁니다. 그릴게요. 이렇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가 얼마라고? 3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때 이 호의 길이 L은 얘랑 곱한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넓이는 뭐 이걸 아니까 2분의 1의 뭐라고 넓이는 반지름 3 곱하기 호의 길이. 그래서 얘는 2분의 3파이가 바로 뭐가 되더라? 넓이가 되겠다. 자, 이제는 이 중심각의 크기도 내가 이제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할 때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2번. 자, 호의 길이가 3파이. 그럼 또 그리세요, 그냥.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고? 3파이. 그 다음에 요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야? 6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S는 우리가 반지름을 모르고 R에 넣고 여기를 세타라고 넣는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호의 길이 3파이가 누구랑? 6파이랑 똑같잖아. 그럼 빠이빠이 해주시고 3 이렇게 남아주시면 1을 곱해주면 반지름은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 반지름이라고 하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하면 4세타가 뭐라고요? 4세타가 호의 길이인 3파이가 똑같으니까 세타는 뭐라고 볼 수 있어? 4분의 3파이다 라고 해서 호의 길이와 너 넓이 구할 줄 알아? 하는 문제.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결론! 또 결론이다. 이게 영상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거 빨간색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자, 일반각을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뭐 한 거야? 일반각을 왜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야? 왜 길이로 표현한 거야? 각을 뭐 하기 위해서? 실수화 시키려고. 각을 실수화를 시켰으면 내가 y는 이렇게 sin x라고 했을 때 이 x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좌표 평면에다 이 녀석을 표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 즉 공식 문제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호의 길이 구하는 식과 뭐 하는 거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요. 자, 부채꼴도 원이잖아. 그럼 원이 나오면 원이 나올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 중심과 반지름 찾기.
항상 중심과 반지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접선이 주어지면 법선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채꼴이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여기 막 점 찍혀 있어. 그러면 중심 얘도 원꼴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 찾고 반지름 찾고 반지름 찾아가는. 자, 그다음 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접선이 주어지면 반지름과의 관계가 뭐야? 수직이잖아. 그래서 접선이 주어지면 법선을 그리시면 반드시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거야. 여기다 수직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호 두 점을 이 호에 대한 중심을 연결시키면 얘는 중심각 2라고 볼게요. 그때 이 호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점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각은 A가 반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각과 원주의 관계가 반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에서 이렇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나오면 빨리 여기 90도다 표시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직각삼각형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여기다 직각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만드는 요 형태가 중요하겠죠. 지금 삼각함수니까 삼각비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원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도형 문제 나왔을 때 좀 맞출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sin x에서 각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 정의를 내려줬죠. 일반각을 통해서 각을 확장시켰고 호도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각을 실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어떤 수체계를 정리를 한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 삼각함수의 뜻을 볼 건데 삼각함수의 뜻을 내가 기억하려면 즉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를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각비에서 그런 걸 배웠잖아. 그래서 삼각비의 정의를 통해서 일반각으로 뭐 하는 거야? 확장을 시켜줬을 때 우리가 삼각비의 값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건데 잘 봐.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지름을 하고 1짜리인 원. 그럼 이거는 식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1이라고. 자, 그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1짜리니까 요렇게 위치해서 동경이 이게 시초선이야. 동경이 요렇게 위치했을 때 요점 만나는 P일 때 요 x, y. 그 다음에 요렇게 있을 때 P'일 때 x, y. 그 다음에 요렇게 있을 때 P2-x, y. 그 다음에 요렇게 있을 때 이 P3-에 x, y. 요런 것들을 정의내리시면 돼요. 그럼 잘 봐봐. 자, 여기다가 이제 이 반지름의 길이는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수직으로 툭 하고 내려.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발생이 되잖아. 그리고 여기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봐봐, 여러분들 삼각비에 활용해서 제일 많이 썼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직각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만약에 세타야. 그럼 이 길이가 a잖아요. 그럼 빨리 여기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a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코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x라고 취해놨고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우리가 삼각비에서 중학교 때 배운 거야. a분의 x가 되겠죠? 그럼 x를 구하려면 여기다 a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밑변은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하시는 거고 높이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자, 이 능력을 배웠으면 요 길이가 1이고 여기가 세타다 보니까 요 길이는 1 코사인 세타니까 요 x좌표가 코사인 세타예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여기가 1이다 보니까 이 길이는 뭐야? 사인 세타야. 그래서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뭡니까? 탄젠트 세타가 예분의 예 이렇게 되잖아. 즉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야. 그러다 보니까 예분의 예, 즉 이 동경의 기울기가 가리키는 게 뭐야? 기울기가 가리키는 게 탄젠트 세타. 자, 그럼 너네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잘 봐봐.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저 동경이 위치했을 때 원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x좌표라고 생각하시고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반지름 1이 아니면 뭐야? 뭐 2하면 여기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니까 좀 달라요. 어쨌든 우리 단위원에서 보는 거야. 사인 세타는 뭐야? y좌표라고 생각해 두시고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경이 여기 1사분면에 있을 때 x, y는 둘 다 양수죠? 부호가.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과 사인 둘 다 뭐야? 플러스야. 그리고 기울기가 이 동경이 1차함수의 이 기울기는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했을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뭐야? 양수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all, 여기가 all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모두 다 뭐야? 양수다. 자, 이번엔 동경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타가 이제 2사분면에 위치해 있을 때는 x좌표 여전히 뭐라고? 코사인이고 y좌표 뭐라고? 사인이고 기울기 뭐라고? 탄젠트라고 보자 그랬어. 그럼 봐봐. 이렇게 왼쪽으로 왔으면 x좌표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하지만 y좌표는 이렇게 위로 올라왔으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2사분면에서의 좌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코사인은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사인은 뭐가 돼? y좌표 되고 기울기는 왼쪽으로 뻗었을 때 동경의 위치가 똑같으니까 기울기도 음수가 되잖아. 누구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y좌표만 플러스가 되죠? 그게 뭐라고? 사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all sine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뭐라고? 사. 여기는 뭐예요? all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는요. 자, x도 음수, y도 음수야.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가 3, 4번 위치니까 둘 다 뭐야?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으로 봤으니까 둘 다 뭐야? 세타가 이렇게 3, 4분면에 위치했을 때는 둘 다 음수예요. 둘 다 뭐라고? 음수. 하지만 동경의 위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지어졌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만 양수야. 그러니까 누구만 뭐예요? 탄젠트만 뭐야? 플러스 값이야. 그래서 여기는 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4사분면 각이잖아. 4사분면에서는 x는 양수, y는 음수.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도 뭐예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세타가 이렇게 4사분면에 위치했을 때.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얘는 뭐야?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얼싸 않고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거야. 이해하셨죠? 뭐라고? 얼싸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했을 때는 모두 다 플러스 2사분면에 위치했을 때, 즉 각이 2사분면에 위치했을 때 뭐 125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인 값만 플러스.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위치했을 때는 뭐야? 탄젠트만 플러스 세타가 4사분면에 위치했을 때는 뭐예요? 코사인만 플러스로 얼싸 않고로 내가 4분면에 따른 삼각함수의 부호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다. 점이 x, y가 코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즉 원상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 식이 만족하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 여기다 집어넣고 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이렇게 제곱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울기가 분명히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라 했는데 얘가 x분의 y, 즉 기울기는 x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x가 코사인 세타 보고 y가 뭐예요? 사인 세타이다 보니까 기울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뭐라고? 분수 공식이 나온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밑변분의 높이, 즉 x분의 y다 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뭐 여각 공식도 있고, 뭐 보각 공식도 있고, 뭐 그래서 그걸 합쳐서 막 여보각 병식, 병식이에요. 미안합니다. 여보각 공식을 갖다가 우리가 뭐야? 이끌 수 있는데, 그건 우리는 나비 넥타이로 우리 기억을 해달라 그랬었죠. 현장에서 이 수업을 먼저 나가신 분들은 분명히 나비 넥타이를 어떻게 하는지 알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의 성질을 내가 나비 넥타이로 기억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이 지금 1번, 2번, 3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렇게 단위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그리시라고. 나비 넥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 각이 걸리면 노란색이죠?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에 각이 요쪽에 걸리시면 그러니까 나비 넥타이 요 안에 안 걸렸을 때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이렇게 역수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봐봐.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면 사인의 예를 들어서 뭐 330도 이렇게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인에 일단은 얘가 얼마만큼 가냐면 270도만큼을 가요. 270도만큼을 가고 거기다가 60도를 더해준 거잖아. 그러면 90도, 180도, 270도만큼을 갔어. 그리고 60도를 이만큼 갔다고. 그러면 여기 안에 안 걸렸잖아.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얘를 뭐 한다고? 사인을 뭐로 바꾸고 코사인으로 바꾸고 그냥 60도 이렇게 써주십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인 30도나 코사인 60도나 이렇게 예각에 대한 우리가 특수각에 대한 각의 크기를 알잖아. 하지만 얘네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삼각비를 이용해서 부호를 값을 정의내릴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아는 값이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각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때 여기 있는 각은 요 사인 이 330도는 분명히 4사분면 각이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 4사분면 있잖아요. 4사분면에서 사인은 누구만 풀었어? 얼싸 안 코였으니까 코사인만 풀었잖아. 그러니까 사인은 그때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돼요. 그럼 코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사인에 210도가 있어요. 이렇게 210도. 자, 이 녀석은 항상 180도, 90도 이런 녀석을 보는 거야. 그럼 사인에 뭐가 된다고? 180도 플러스 30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180도만큼 가고 30도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예각이라 생각하면 돼. 요거 한 칸 한 칸은 예각들이에요. 예각들. 그럼 30도만큼 갔으니까 여기 걸렸잖아요. 그럼 사인은 뭐로? 그냥 사인 30도로 바뀝니다. 그래놓고 동경이 여기에 있는 얘는 몇 사분면? 3, 4분면이에요. 3, 4분면에서 요 사인 값은 누구만 풀었어요? 탄젠트만 풀었었잖아. 얼싸 않고였으니까. 그러니까 3, 4분면 사인은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써주시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뭐가 될 거라고? 2분의 1이 될 거라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줄 수 있어. 이번엔 뭐 탄젠트로 할까? 탄젠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뭐 이렇게 줘도 돼.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를 갔잖아요. 그럼 얘는 안 걸렸잖아. 그럼 내가 탄젠트는 뭐로 바뀌어? 탄젠트 역수로 바뀐다 그랬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는 이 각은 뭐야? 2사분면 각이잖아. 2사분면에서 누구만? 사인만 플러스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삼각형의 성질 같은 거.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어려운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삼각비를 이용해서 1사분면에 있는 가계값들을 이용해서 2사분면과 3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성질 또는 공식 또는 이런 얼싸안고를 통해서 기본적인 가계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장되어 있는 값까지 우리가 활용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야?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단위원에서 x좌표, 그 원상 위에 있는 점. 그래서 x좌표, y좌표 할 때 코사인과 사인으로 보시는 거고요. 동경이 1, 2, 3, 4번 했을 때 모두 다 플러스 얼싸 않고 2, 4번은 사인만, 3, 4번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1사분면에 있는 각을 이용해서 이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뭐야? 얼싸안고 이용해서 부호를 따져가면서 값을 구하는 게 삼각함수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외울 건 이거밖에 없어. 이것이. 근데 이것도 내가 단위원을 통해서 보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는 이 네 가지들은 다 뭐야? 단위원을 통해서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예를 들어볼게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문제만 푸시면 돼요. 자, 각 세타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래. 자, 4분의 파이가 45도라는 걸 알아. 4분의 3파이는 45도 삼각하면 2사분면 각이에요. 얘는 뭐야? 4분의 5파이는 얼마야? 45도 5 곱하면 225도 3사분면 각입니다. 그 다음 4분의 7파이 같은 경우는 45도에다 7 곱한 거니까 315도, 즉 4사분면 각. 근데 요 값의 절대값들은 얘 4분의 파일 때 값이랑 똑같은 거야. 왜 그런지 잘 봐봐. 결국은 사인 4분의 파이는요. 사인 45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투수각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여기 45도, 여기 45도일 때 여기 1대1 대 루트 2 삼각형과 찍찍 그렸을 때 여기 60도, 여기 30도일 때 여기 1대 루트 3대 2. 그럼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1에서 1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가시는 거야.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는 45도니까 분명히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다 구할 수 있어. 삼각비로. 그럼 얘는 얼마? 루트 2분의 1. 얘도 얼마? 루트 2분의 1. 얘는 얼마?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값들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봐봐. 찍찍 그려놓고 자, 요 값이 지금 이렇게 나비한테 그렸을 때 여기가 뭐라고? 45도라고 칠게요. 그럼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4분의 3파이는요? 4분의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야. 즉 얘는 사인 예를 들어서 4분의 3파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인 얼마라고?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가 2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가고 45도 간 거란 말이야. 그쵸? 4분의 파이만큼. 그럼 걸려 안 걸려 나분의 파이? 안 걸려. 그러면 요 값은 뭐로 바뀐다고? 코사인 4분의 파이로 바뀐다고요. 근데 2사분면각에서 사인은 뭐야? 사인은 뭐예요? 플러스야.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인 뭐라고? 4분의 3파이는 누구랑 똑같다고? 코사인 4분의 파이랑 똑같어.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코사인 4분의 3파이 같은 경우 뭐라고? 코사인 4분의 3파이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하고 4분의 파이만 가다니까 코사인은 뭐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어. 그럼 사인 4분의 파이야. 그럼 그 값은 얘랑 똑같으니까 루트 2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코사인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죠. 사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셔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값이 된다. 그럼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한다고? 2분의 파이하고 4분의 파이 가면 안 걸렸잖아. 그럼 뭐로 바뀐다고요? 탄젠트 4분의 파이분의 1. 즉 여기서 2, 4분면 누구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니까 탄젠트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럼 4분의 5파이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 4분의 5파이는 4분의 4파이인 파이만큼 갔다가 4분의 파이만큼 간 거야. 이번엔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인 4분의 5파이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랑 똑같다 보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그냥 사인 4분의 파이인데 여기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파이 플러스 4분의 다 걸렸으니까 얘는 다 뭐로 바뀐다고?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되는데 마이너스 탄젠트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얘도 걸렸으니까 그냥 탄젠트 4분의 파이인데 뭡니까?
3, 4분의 얘는 플러스는 얘는 플러스,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2로 뭐 이렇게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4분의 18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는 이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거 이제 다 해결이 됩니다. 배워보신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각을 우리가 확장을 시켰을 때 각, 특수각에 대한 값은 다 구할 수가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 이제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 그러면 얼싸안고에서 사인만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탄젠트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로 주어지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 이거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삼각비로 생각하라고. 여기 세타라고 놓고 밑변이 3이고 높이가 1이고요. 여기는 루트 10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식당으로 정리해서. 그럼 여기서 봐봐.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즉 루트 10분의 1이야.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루트 10분의 3이에요. 빗변분의 밑변. 근데 2, 4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 얘만 플러스가 여기는 마이너스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된 거야. 그럼 이제 얘에서 얘를 뭐 해준 거니까? 빼준 거니까 루트 10분에서 빼기 루트 10분의 3은 더하기 루트 10분의 3이니까 루트 10분의 4가 되고 위아래 루트 10 곱해주면 10분의 4 루트 10이 돼서 최종적인 답은 5분의 2 루트 10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자, 알파가 제 1사분면의 각일 때 그러면 자, 이제는 1사분면의 각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2분의 알파는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라 라는 걸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얘기죠. 1사분면의 각일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알파는 360도 n 플러스 뭐 a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a는 당연히 어디부터? 0도부터 어디까지? 90도 사이에 있는 각이죠. 1사분면이 있으면.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된다. 여기. 됐어? 그랬을 때 2분의 알파, 즉 2분의 알파라는 녀석은 얘를 2로 나눈 거죠. 그럼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a라고 표현하고 그럼 이제 2분의 a는 2분의 a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45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에다가 이제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0 집어넣으세요. 그럼 0 집어넣으면 2분의 a인데 0부터 4주니까 얘는 1사분면 각인 건데 자, 이번에 n에다 1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으면 180도 더한 거예요. 여기다 180도면 180도부터 220도야. 그럼 180도, 250도니까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3, 4분면에 있네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요. 자, 2배를 했어. 그러면 한 바퀴, 360도니까 한 바퀴 돌린 거니까 2분의 1이랑 똑같지. 이때랑 똑같아. n이 3일 때는요. 자, 3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540도인데 540도에 360도 빼면 얼마야? 180도죠. 이때랑 똑같아. 그러니까 계속 1사분면, 3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을 번갈아가면서 나올 거니까 얘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각이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니? 뭐 이 정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각을. 호도법을 표현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값을 구하라. 세타는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2, 4분면 각이네. 그럼 세타를 표현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2, 4분면이 있어요. 여기가 세타야. 그쵸? 그리고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래. 그러면 4세타는 이렇게 있는 건데 요게 이제 4세타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일치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4세타는 몇 바퀴 돌았겠죠. 그러니까 4세타에서 빼기 세타를 하면 그게 뭐야? 똑같은 각이다 보니까 얘를 뭐라 한다고? 360도의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다음 플러스 0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3세타가 얼마라는 얘기야? 360도 곱하기 n.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도 곱하기 n. 그래서 n에다 뭘 집어넣으면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갈 건데 세타는 90도부터 180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0을 집어넣으면 0도니까 안 되죠. 1 집어넣으면 120도니까 되네. 그래서 세타는 몇 도가 되더라?
120도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관계 구할 수 있니? 이런 정도의 문제고. 자,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넓이가 최대인 것으로 구하래요. 그때 반지름의 길을 구하는 건 반지름의 길을 미지수로 보라는 얘기야.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십니다. 그럼 여기 R이고 여기 R이고 여기 뭐예요? L인데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길이를 다 구한 거니까 2R 플러스 L이 얼마라는 얘기야? 10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이 하나 주어졌어. 근데 넓이의 최대값을 보니까 넓이를 구해야죠. 그럼 S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인데 이 넓이의 누구야?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최대최소는 항상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 뭐로 푸는 거야? 이차함수 아니면 산술기하를 쓰는 건데 얘는 2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한지를 보니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을 미지수로 봤으니까 L이 필요 없잖아. 그럼 이걸 L로 정리를 하면 10-2R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쑥 하고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R 곱하기 뭐라고? 10-2R이 됐는데 얘가 R에 관한 2차 함수네. 아,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이 문제네요. 그럼 이제 2를 갖다 먼저 이렇게 곱해주시면 5-R이 돼서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5R이 될 거고 나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꼭지점일 때가 최대가 될 거고 그 꼭지점의 R 값이 반지름 길이겠네요. 결국 표준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L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얘 반의 제곱 4분의 얼마? 25. 그럼 빼기 4분의 10가 플러스 4분의 25가 돼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25니까 R이 뭐일 때 반지름이 2분의 5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4분의 25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겁니다. 너무 쉽죠? 자, 6번 갑니다. 이제 뭐 저런 제곱 공식 뭐 쓰라는 얘기겠죠? 제곱이 딱 보이니까.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1.5와 동경 마이너스 4, 지나는 각을 세타한대요. 그리세요. 여기 언더 뭐랑 뭐 언더 여기 이렇게 여기 얼마나고 P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3의 위치. 이 길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3이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저게 위치해 있대. 2, 4분면에 위치해 있는 거야. 이 각을 가리키면 여기가 세타인데 그때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를 구하랍니다. 자, 여기가 세타야.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가 세타일 때 요 녀석 우리가 요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 그냥 잘 봐봐. 그냥 1사분면에 있을 때 여기 세타일 때 이 길이가 밑변이 4고 높이가 3이라고 생각하라고. 여기는 5잖아요.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을 때 생각하라고. 그냥 삼각비로 생각하라고. 그럼 사인 세타는 뭐라고 생각하죠?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생각하죠?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생각하죠? 4분의 3.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놓고 세타가 지금 몇 사분면에 있다고? 2사분면에 있다고요. 뭐 한다고? 2사분면에 있다고. 그러면 2사분면에 있을 때는 누구만? 얘만 풀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를 했으니까 얘는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이겠죠? 플러스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될 거고 자, 이거 계산하면 25분의 얼마? 16 더하기 5분의 3을 25로 통분하면 15가 돼서 얘는 25분의 얼마? 3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항상 삼각비를 통해서 각을 그냥 2, 4분면 3, 4분면 부호만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어. 그럼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항상 제곱 공식 아니면 분수 공식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곱 공식이 뭐였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럼 이렇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에다 나오면 당연히 분수 써야 돼, 제곱 써야 돼? 제곱 써야죠. 그러니까 양쪽을 뭐 하는 거야? 제곱하시는 거예요. 저 제곱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럼 봐봐. a-b의 제곱이다 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가 얘겠죠. 근데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하면 1이잖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잖아. 그러니까 1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바로 왼쪽 거 a-b의 제곱을 정리하는 거야. 그럼 오른쪽을 제곱하면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얘 넘겨주시면 2분의 1은 1 빼기 2분의 1 넘겨주시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다 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더라? 4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더하기를 구하래요. 아니, 차가 주어졌고 곱이 주어졌는데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야? 곱셈 공식에 변형 쓰시는 거죠. 그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플러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얘가 4분의 1이죠? 그럼 1 결국은 2분의 3.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2분의 3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잖아. 그럼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분의 루트 2 나옵니다. 자, 세타가 몇 사분면각인지 모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써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얘를 풀래. 얘도 뭐 이제 이렇게 하나씩 전개하시면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위에는 얘는 먼저 제곱 공식이니까 1이고 얘는 위에서 사인 세타 제곱하면 되니까 16분의 1이고 그럼 2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32 더하기 1에서 33 16분의 33이 되겠더라 하는 제곱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 쓰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자, 볼게요. 자, 분수가 주어졌어. 나 뭐 해야 돼? 통분하셔야 돼요. 그럼 얘랑 곱한 녀석이 뭐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세타지 합차 공식이니까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빼줬으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줘버려. 그리고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플러스 이렇게 발음하기 힘드니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툭툭 지워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2분의 5가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뭐 할 거야? 같으니까 2는 5 마이너스 5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로 넘겨주시면 5 코사인 제곱 세타는 3이 될 거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5분의 3이 될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풀만 루트 5분의 3인데 세타가 몇 사분면가? 180도부터 270도니까 3,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 얼싸 안거니까 탄젠트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할 때 그냥 필요 없이 여기 세타라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임을 알아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3이야. 사실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거 일단 부호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 삼각비를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세타가 3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거니까. 그럼 빨리 이 길이 빗변이가 루트 5고 밑변이가 뭐가 돼요? 루트 3 돼야 되니까 5 빼기 3이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얘분의 얘가 되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인데 세타가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그냥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쓰고 위아래 루트 3 곱해주니까 얼마야? 3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단은 삼각 B 쓰시고 세타에 대한 각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부호만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삼각 B를 통해 삼각함수 정의해 내리고 있는 거야. 자 이제 9번 보도록. 자 이것도 보시면 코사인 12분의 파이가 있어. 그럼 우리가 파이가 180도다 보니까 12분의 파이는 얼마야? 15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코사인 15도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얘가 뭐라고? 코사인 15도가 뭔지 안다고 모른다고? 몰라요.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15도 이거 뭐 얘는 알아. 하지만 15 뭐 얘 몰라. 알아? 뭐 45도 알아. 하지만 그 다음에 12분의 4파이 아십니까? 5파이 아나? 어쨌든 이 각은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각각을 다 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12분의 파이는 뭐야? 15도니까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저걸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얘랑 어떤 값을 이렇게 더했을 때 값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 내용이야.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단위원. 그럼 이 단위원에서 여기 각이 만약에 여기가 12분의 파이일 때 여기 x, y라 해서 우리가 이 x좌표가 뭐라 그랬어? 코사인이라 그랬죠. 그럼 코사인 12분의 파이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y축 대칭을 해볼게. y축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여기도 12분의 파이죠. 근데 이 동경의 각은 여기부터 재는 거잖아. 여기는 얼마야? 12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x좌표는 뭐라고 쓰냐면 코사인 12분의 11파이라고 쓰는 거야. 요 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값이 x좌표라 했잖아. 근데 여기 있는 x좌표와 여기 있는 x좌표는 y축 대칭이니까 서로 뭐야? 부호가 반대야. 아 그러다 보니까 12분의 파이와 코사인 12분의 11파이 즉 얘랑 더할 값은 부호가 반대니까 빵이에요. 그러면 12분의 2파이와 12분의 10파이도 분명히 뭐야? 대칭이니까 빵이죠. 그러니까 합쳐서 두 각을 더했을 때 이 두 각을 더했을 때 파이가 되면 빵이에요. 서로 y축 대칭이니까. 그럼 2와 누구랑 10이랑 누가 되고 빵이 되고 3이랑 누구랑 7. 그 다음에 4가 누구랑 6. 그 다음에 누구만 남아? 5만 10분에 누구만 남아요? 야 2랑 10이랑 3이랑 9잖아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그 다음에 4랑 누구랑 8이랑 그 다음에 5랑 누구랑 7이랑 다 빵 되죠? 12분의 12파이 되면서 파이 되니까 남은 게 누구예요? 10분의 6파이. 그래서 코사인 10분의 6파이인데 그거는 2분의 파이야. 그럼 얘들아 동경이 이렇게 90도가 됐을 때 얘는 0,1이잖아. 요점의 좌표는 단위원을 했을 때. 그럼 코사인 90도가 결국은 얼마나 얘기야? 0. 다시 x좌표는 누구라고? 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 되겠다 해서 이 값이 다 합쳐서 0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다시 단위원에서 얘가 뭐라고? x좌표가 하는 게 누구라고? 코사인. y좌표가 누구라고? 사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바꿔서 만약에 이렇게 x축 대칭을 시키면 봐봐. 여기가 12분의 파이일 때, 즉 얘가 사인 12분의 파이잖아요. 그 다음 얘는 분명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니까 12분의 24파인데 여기 12분의 8만큼 갔으니까 요 각은 뭐야? 12분의 얼마라고? 23파이예요. 그때 요 각과 요 각을 더한 게 뭐야? 2파이지. 그럼 그때의 사인 값, 즉 사인 요 값은 사인은 12분의 23파이잖아. 얘랑 더하면 사인 뭐가 되는 거야? 2파이가 되잖아요. 근데 요 값과 요 값은 누구에 관해서? x축에 하나 대칭이니까 높이가 서로 뭐야? 길이는 똑같은데 반대죠?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2파이가 되는 녀석의 각 길이의 값의 합은 뭐야? 0이 되는 거야. 사인은. 코사인은 왜? x축 대칭이니까 파이 길이가 뭐야? 합쳐서 파이가 되는 게 빵이고 사인은 뭐야? y좌표다 보니까 합쳐서 뭐야?
360도가 되는, 즉 X축 대칭이다 보니까 360도가 되는 게 빵이에요. 우리가 두 동경에 위치할 때 X축 대칭이면 둘이 더해서 뭐가 된다 그랬어? 2파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값들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보니까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은 얘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모와 모와의 어떤 X축 대칭, Y축 대칭을 이용해서 값들을 더했을 때 빵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성질쓰라는 얘기야. 이런 거 뭐하라 했어? 나비넥타이 쓰라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익숙해져요. 금방 변해. 잘 봐봐. 한 번 더 해볼게. 자, 요렇게 단위원 그리고 나비넥타이 이렇게 그렸을 때 얘들아 봐봐. 자, 2분의 파이를 하고 세타가면 안 걸려요. 즉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라고 세타가면 안 걸려. 즉 2분의 여기 이렇게 홀수 파이가 되잖아. 그럼 나비넥타이 안 걸려요. 근데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파이 가고 세타 가거나 세타를 빼면 나비넥타이 걸려. 즉 2분의 2파이라는, 즉 짝수 파이가 되면 얘는 나비넥타이에 걸려. 그러니까 2분의 홀수파일 때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뭐야?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뭐예요? 탄젠트 분율로 바뀌는 거고, 짝수파일 때 사인일 때 사인이고, 코사인일 때 코사인이고, 탄젠트일 때 탄젠트인 거야. 그리고 이제 부호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인다고 이제 나중에 보면. 오케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2분의 3파이네. 그럼 코사인은 빨리 뭐야? 사인으로 바뀌고 세타 이렇게. 그리고 얘가 2분의 3파이가 270도에 세타도 하니까 4,4분면각이지. 4,4면 코사인은 풀었으니까 이거는 사인 세타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연습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라고 그냥 나비넥타이로. 2분의 3파이는 한 번, 두 번, 세 번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했다고? 세타만큼 갔으니까 안 걸렸잖아. 나비넥타이 걸린다는 건 여기 안에 걸려야 된다는 거야. 안 걸렸으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 그래서 동경이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위치에서는 얘는 얼싸 안콜 코사인만 풀었으면 돼. 얘가 코사인 값이 4,4면에서 풀었으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사인 세타로 바뀐 거예요. 자, 이번엔 얘입니다. 자, 1 플러스 2분의 파이만 세타야. 그럼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왔어, 반대로. 안 걸렸잖아. 나비 안 걸렸잖아요. 그럼 얘 뭐로 바뀐다고? 코사인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리고 얘는 1,4분면각이잖아.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동경이 여기에 있으니까 1,4분면이니까 다 풀었으니까 얘도 풀었어.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얘 볼게요. 자, 2분의 3파이예요. 그럼 여기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분의 역수로 바뀌는 거 알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갔다 세타만큼 왔어. 안 걸렸잖아. 얘는 뭐라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일 거라고. 그리고 얘 몇 사분면가? 여기에 동경 위치가 3, 3이니까 풀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풀래.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얘가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하니까 얘도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하면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분수 공식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근데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역수야. 그럼 얘 역수 취하라는 얘기야. 그럼 뭐가 된다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자, 이제 뭐 할까요? 통분하십니다. 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한 거야. 여기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될 건데 이 값이 얼마라고? 제곱 공식 1.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쓰시고 제곱 공식, 분수 공식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성질은 나비넥타이로. 그 다음에 분수 공식과 제곱 공식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건 이제 빨리빨리 바꿀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런 건 이제 연산을 하면서 충분히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뜻과 성질 파트는 딱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기 전에 뭐야? 전 단계에 그냥 뭐야? 기본 연산을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감사합니다.